제가 요즘 민법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 시험 민법 비중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험이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민법 한 과목 비중이. 이유가 뭔가 하면 민법을 잘 잡아 놓으시면요, 나중에요, 등기법 파트 좀 편하고요, 중개사법 실무 파트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이 민법이라는 법이 모든 법의 가장 기본되는 법이에요. 민법을 잡아놔야 이제 다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반에 민법 좀 더 보시고, 그다음 이제 230페이지 한 가보세요. 2장 이제 등기의 기간과 그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는 2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뭐 등기의 기간, 그 설비 이렇게 표현하죠.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등기 기간 나왔죠. 자, 등기 기간이 뭐예요? 등기하는 기간, 이제 등기소겠죠. 그다음에 이제 설비가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등기소에 있는 인적 설비는 뭐다? 그게 이제 등기관이죠. 등기소에 있는 물적 설비는 뭐다? 물건. 그게 이제 등기부가 되겠지. 이 세 개 나와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근데 이제 이렇게 하세요. 어제 우리 시험은 주로 등기부가 나오고요, 등기소나 등기관 파트는 크게 뭐 문제거리가 못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일단 앞에서 이제 등기소, 등기관 거기는 용어 정의만 쭉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등기소가 나오고요. 첫 번째 보세요. 이제 등기소인데, 요 등기소는 첫 번째 뭐 우리 그렇게 하면 되겠죠. 등기소 그러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뭐 다른 뜻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등기소인데, 여기는 제일 먼저 이제 요 말 나와야 돼요. 관할 등기소. 등기소가 이제 관할이 있습니다. 자, 혹시 그 떠올라요? 지난 시간 수업 내용 29조 1호 위반, 관할 위반 그랬죠. 만약에 뭔가 하면 서울에 할 등기를 뭐 부산에 등기 신청했더라. 그럼 부산 등기소가 그 등기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게 각하사유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 관할인데, 요 관할은 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관할은 옛날에는 시군구 단위로 일체 썼어요. 시군구별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뭔가 하면 현재 뭐 서울을 되게 복잡하게 바뀌어버렸고요. 자, 그 전라도 광주 있죠. 전라도 광주는요, 광주시에, 광역시 내에 등기소 딱 한 개 있어요. 그래서 광주는 광주 등기국 그래요. 훨씬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관할은 원적으로 그냥 행정구역, 그냥 시군구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세부 사항은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럼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관할은요, 보세요. 관할은 시군구 단위니까 딱 나눠져 있겠죠. 그 느닷없이 관할에서 관할 등기소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가 이제 관할 등기소의 지정. 뭔가 하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해달라 그 말이죠. 자, 10번 한번 보세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게요. 요즘은 조금 관할이 복잡해져가지고 서울은 되게 좀 복잡한 구조 바뀌어버렸고요. 좀 편한 데가 어딘가 하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이제 안양시예요. 안산시예요. 보세요. 그럼 이제 안양과 안산인데, 안양에 있는 부동산은 여기가 이제 어느 등기소 관할이다? 이거는 안양시 등기소 관할이에요. 안산에 있는 부동산은 안산시 등기소. 관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어떤가 보세요. 지금 안양과 안산은 관할이 틀리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안양과 안산 양적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갑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1필지예요, 2필지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1, 2. 그렇지. 2필지지. 왜? 그래. 관할이 틀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관할이 틀리긴 또. 수업시간에 지번부여적이 동일할 것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 있는 동이야 안산의 동 같을 수가 없으니까 별개 토지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다가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토지는 이렇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토지는. 근데 뭔가 하면 갑이 건물을 딱 줬어요. 이렇게 건물을 줬다. 그러면 문제가 보세요. 지금은 건물이 지금 안양과 안산에 걸쳐 있죠. 그럼 이 등기를 보세요. 잘라서 따로따로 해야 돼요? 둘 중 한 군데로 몰아줘야 돼? 그렇지. 그때가 지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딱 두 단어예요. 기억하세요. 뭔가 하면 관할의 지정은 토지는 없어요. 여기는 건물만 나와요. 건물만. 건물. 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 안산과 안양 두 개 관할이 틀리죠.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상급법원장이 지정합니다. 상급법원장.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자, 상급법원장이 누구냐?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떠올리세요. 앞으로 관할 등급 지정 딱 나오면 용어 두 개. 첫 번째는 용어는 토지 건물에 어디만? 건물만 나온다. 또 이제 요 지정권자는 누구다? 상급법원장이 합니다. 이렇게 다 달라요. 복잡한 구조로. 그래서 딱 두 단어 보시고 더 세부 사항을까지 막 보지 마세요. 책에 내용은 꽤 있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 관할이 또 나와요. 자, 관할의 변경. 관할의 변경. 자, 보세요. 자, 안양과 안산은 관할이 틀리죠. 이거 어때요? 이번에 안산시의 일부를 잘라서 요만큼을 안양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럼 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원래는 어디 관할? 안산시 등소죠.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여기 어디 관할? 안양이죠. 그 여기 이제 관할의 변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해요. 관할의 변경. 관할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또 하나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안산 등기소가 이런 토지 등기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안산시 등기소가 안양시 등기소로 등기부를 보내주겠죠. 그걸 이송제도라 불러요. 이송제도. 이렇게 이송제도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 등기사무의 위임. 용어 뜻만 쭉 읽어보세요.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지. 자, 등기사무 위임인데 보세요. 지금 안산과 안양은 관할이 틀리죠. 그럼 이렇게 해요. 안양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어느 등기소? 안양시 등기소. 안산에 있는 부동산은 안산시 등기소. 근데 이거 어때요? 보니까 이번에 안산시가요. 뭐 무슨 사업을 하느라고요. 등기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럼 뭔가 하면 등기는 절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안산의 등기가 너무 이제 안산이 일시적으로 사건이 너무 많거나 일시적으로 교통이 두절돼 있더라. 그때는 대법원장이 명령을 내려요. 안산의 등기를 안양시가 좀 받아줘라 이렇게. 그럼 이제 안산의 등기를 어디도 할 수 있다? 안양도 할 수 있죠. 거기를 이제 등기사무의 위임이라 불러요. 이렇게. 자, 기억하세요. 등기사무 위임. 요 위임의 이제 명령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그거 하나. 제가 이제 예전에는 여기를 과천이랑 안양을 예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천과 안양을. 근데 얼마 전에 과천 등기소가 안양 등기소로 편입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하게 이제 안산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또 뭔가 하면 소초는요. 소초구 등기소가 없죠. 소초는 법원이죠. 소초 법원인데 소초 법원 관할이요. 소초구도 관할하고요. 서울 중구 있죠. 중구도 관할합니다. 근데 관할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지정 찾는 게 안 나와요, 시험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 더. 이제 등기사무의 정지. 자, 정지. 자, 들어보세요. 정지인데. 자, 이런 거 어때요? 전쟁이 딱 발생했습니다. 또 천재지변이다. 그러면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라면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이제 대법원장이 명령을 내요. 각급 등기소의 등기사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정지. 자, 그럼 정지인데 이 정지의 이제 명령권자는 누구다? 또 이제 대법원장. 이렇게. 또 하나 보시고. 또 이제 정지인데 보세요. 이건 주로 이제 이렇죠. 전쟁이나 천재지변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뭐냐면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정지 기간이 법률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 정지 기간은 이제 법규 X 이렇게. 자, 또 하나 이제 뭐 굳이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이 이제 명령을 내렸죠. 정지한다. 그러면 정지 기간 중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정지 기간 중에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뭐예요? 절대무효죠. 그게 이제 그거예요. 29조 2호 위반이에요. 그래서 정지기간 중에서 등기하면 29조 2호 위반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 책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큰 단어들 읽어만 보세요. 이렇게.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굳이 그럴 실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그럼 두 번째 이제 등기관 볼게요. 첫 번째. 자, 등기관의 의 이렇게 합니다. 자, 등기관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포인트가 그 다음에 있어요.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자.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자, 그자만 등기관이에요. 주로 누군가 하면 등기소 가면요, 데스크에서 등기 신청 접수한 사람 있겠죠. 접수받는 공무원, 그리고 요거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람, 그 정도가 등기관이에요. 등기관이 다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포인트 거기에요. 현실적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등기관 지정권자 나와야죠. 자, 또 하나 보세요. 그럼 이제 각급 등기소의 등기관, 이 등기관 지정은 누가 한다? 이제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현재 그 등기소가 지금 지방법원의 관할화에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과거 10회 때, 12회 때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등기관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나오면 X. 대법원장 지정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 등기관 지정은 누가 한다?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이렇게. 그리고 그 책 보시면 자, 하나 줄 긋지 말고 자, 들어보세요. 거기 그 꼭대기에 등기관에 의해 보면 뭐 법원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줄도 긋지 마요. 쳐다도 보지 마요. 제가 지금 말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학원에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봤더니 이거 막 수업하더라고요. 이 거꾸로거든요. 주사부가 주사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주사가 사무관 되는데 몇 년 걸리고 막 수업하는데 미친 짓입니다. 우리 얘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묶어도 그냥 등기관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는 가능해요. 보시면 밑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돼 있죠. 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 업무 처리 제한인데 요걸 과거에는 여기를요 묶어서 한 단어로 등기관의 제척 그래서 썼어요. 제척. 제척이라는 단어였는데 여기 바뀌었어요. 업무 처리 제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거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기하려고요. 등기소를 딱 갔어요. 등기하려고 이제 딱 갔더니 등기관이요. 갑의 이혼한 남편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등기하려고 딱 갔더니 저기 등기관이요. 이혼한 남편이에요. 그럼 쟤요. 갑의 등기 잘 해줄까 안 해줄까요? 딱 갔더니 그 인간이야. 한마디 해야지. 너 말고 따내오라 그래. 그래야죠. 그게 업무 처리 제한이야. 뭔가면 보세요. 이제 등기 신청이랑 등기관이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으면 등기 신뢰 문제일 수 있죠. 그때는 그 등기관은 업무 처리에서 제외시키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첫 번째 체크하세요. 첫 번째 그 업무 처리 제한 사유. 자, 제한 사유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자기 등기관이 자기 등기를 자기가 하면 믿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배우자 거 문제 있죠. 또 하나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그 다음 줄 끝에 체크하세요.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 이게 뭐예요? 이게 이혼한 경우죠. 그래서 과거 12회 때 시험에 이거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사유는 현재 친족인 자에 한한다. 그렇게 나오면 X지. 뭐가 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한 사유. 자, 첫 번째 자기,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인의 친족. 또 하나 배우자 등이었던 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또 보세요 이제. 이게 뭐 이제 딱 같은 그 인간이에요. 이제 한마디 했지. 자, 너 말고 따내오라 그래. 딱 그랬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등기소에 등기관이 얘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를 제외시키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때 보세요. 그 뭔가 하면 이렇게 제한 사유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요. 등기를 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한 사유 있는 경우죠. 그때는 이렇게 해요. 요직에서 이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 참여가 있으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참여 조서라 불러요. 참여 조서를 작성한다. 뭐 내가 확인한다. 뭐 보증서에 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럼 그 다음이죠. 보세요. 세 번째는 그러면 자 제한 사유가 있는데 참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했어요. 문제는 요거예요. 보세요. 제한 사유가 있는데 참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했다. 그럼 이 등기 효력은 뭐예요? 봐요. 갑이랑 등기관이랑 이렇게 친족 관계가 있죠. 그럼 등기관이 얘 언제나
등기를 막 이상하게 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절차 위반이지.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다시 제한 사유가 있는데 참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했다. 그럼 요 등기 효력은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절차 위반이지. 절차 위반은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했다. 이 등기 효력은 아니지. 따져봐야지.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등기가 이제 실체 관계에 이제 부합을 하면 그때는 그때가 유효가 돼야지.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단순한 절차 위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업무 처리 제한 요 파트 정도는 시험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또 네 번째가 이제 등기관 책임인데 등기관의 책임이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등기관의 고의 과실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봐요.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으면 갑은 이제 보호를 해줘야죠. 우리는 갑을 보호하는데 등기법으로 보호한다, 국가 배상으로 보호한다. 그렇지. 등기법에 보호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갑은 이제 국가 배상으로 보호합니다. 국가 배상법. 그럼 또 하나 문제는 국가 배상이 딱 들어왔고, 근데 문제 이제 오죠. 그럼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하고요. 국가는 등기관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일단 국가 배상은 등기관의 고의 과실을 요합니다. 그럼 이제 구상권은 뭘 요해요? 등기관의 고의 중과실. 중과실 달라요. 요건이.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제 구상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구분하세요. 그럼 만약에 자, 구분해봐요. 등기관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안 해? 해야지. 근데 경과실 구상권 행사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등기관도 공무원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달라요. 이게 뭔가 하면 국가 배상은 고의 과실을 요합니다. 근데 구상권은 뭘 요한다? 고의 중과실을 요하는 거예요. 중과실. 그러면 경과실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 국가가 구상 행사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달라져요. 이렇게 하세요. 자, 국가 배상은 자, 등기관에 뭘 요한다? 고의 과실. 국가 배상은 구상권이 뭐다? 고의 중과실. 이렇게. 요건이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업무 책임, 업무 처리 제한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뭐 굳이 시험을 내면은 낼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 그다음 이제 등기부를 봐야죠. 자, 이제 고개 드시고 책 좀 다시 체크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등기부에 관한 사항인데, 자, 2장 파트 여기는 어차피 시험 나오면 요거 나와요. 등기부에 관한 거. 좀 뭔가 하면 등기부의 구성에 관한 거. 자, 보세요. 자, 책 좀 다시 줄 긋게요. 첫 번째. 자, 등기부 편성. 자, 우리나라는 자, 등기부 편성할 때 물적 편성주의다, 인적 편성주의다. 왜 이제 물적 편성주의죠. 물적 편성주의고. 자, 또 여기서 물적 나왔죠. 자, 물. 요 물은 뭐예요? 물건인데 다른 말로 부동산이지. 요건 이제 다른 말로 부동산별로 등기부를 따로따로 두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물적 편성주의는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1부동산, 그렇지. 1등기 기록주의. 이렇게 얘기하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제 주의하세요. 여기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나왔죠. 그럼 또 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가 이제 1등기 기록인데, 자, 그러면 1등기 기록은 한 장, 한 세트. 요거는 한 세트예요, 세트. 그럼 또 봐요. 그럼 1등기 기록인데 한 세트인데 1등기 기록은 자, 제일 앞에가 뭐예요? 그 제일 앞에가 표제부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울구. 요게 이제 1등기 기록. 첫 번째. 그럼 표제부.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해?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자, 책 보세요. 자, 일단 234. 일단 읽어보시고요. 옆에 가서 체크하세요. 2, 3, 5. 3번에 등기부 편성돼 있죠.
1번에 이제 물적 편성주의다. 가로 속에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 밑에 줄 그세요. 자,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요게 이제 법률 조문이에요. 원칙이 이제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다음 이제 양가로 2번은 잠시 후에 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4번. 4번에 등기 기록의 양식과 내용돼 있죠. 기출마크 쭉 붙어 있죠? 하나 쓰실래요? 27회. 아주 죽겠어요. 에이, 그걸 빠뜨려가지고 아주. 자, 그 다음 이제 1번. 토지나 건물의 등기 기록. 기억번 보세요. 자, 등기 기록에는, 자, 줄 그세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하나.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그 다음에 소유권 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울구를 둔다. 이렇게. 표제, 갑구, 울구. 그 다음 이제 니은번. 다만, 전산 등기부는 등기용지를 등기 기록으로 보고 있으며 표제부, 갑골구를 별개용지로 구별하지는 않는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등기부가 보세요.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죠. 종이 등기부는요. 표제부, 갑골구가 따로 있었어요. 용지가 따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보세요. 뭔가 하면 자, 등기부를 딱 보면요. 표제부인데 쓸 게 별로 없어요. 표제부 조금 쓰고 그냥 갑골을 바로 밑에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요. 1등기로는요. 이렇게 해서요. 3장 이렇게 불렀었어요. 지금 3장이 아니고 뭐라 불렀어요? 제가 세 부분이라 부른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은 세 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용기 보시고 그래서 지금 등기 기록이니까 뭐 별개 용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 이제 2번에 자, 부동산 고유번호 체크하세요. 고유번호. 자, 등기 기록 개설할 때 1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등기 기록이 기록한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적구할 때 토지대장에 토지 고유번호 들어갑니다 그랬죠. 토지 고유번호랑 얘는 또 달라요. 여기는 부동산 고유번호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구마다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일단 명칭제 기억하세요. 부동산 고유번호. 그 다음 장, 자 3번의 표제부. 자 표제부. 자 1번 기억번.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니은번 표시번호라는 표시에 관한 등기한 순서예요. 표시번호라는 말 그대로. 그다음 이제 디귿번에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줄 그세요. 제라표와 표시번호란. 자, 표지번 한 번도 안 그렸죠. 표시번호란 있고요. 그다음에 접수란. 그다음 이제 소재 지번란. 그다음에 지목란, 면적란. 한번 봐요. 토지 등기부니까 토지 뭐 적어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거기 별도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등기원인과 기타 사항란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리을번에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그 제일 앞에 표시번호란 돼 있고요. 똑같죠. 접수란. 그다음에 이제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란. 그다음 이제 건물 내역란. 등기원인 기타 사항란. 그래서 이걸 외우지는 마요. 크게 이렇게 하세요. 자, 표제부. 표제부에는 자, 어떤 사항 등기한다?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표시.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갑구 보세요. 4번에. 자, 기업번. 갑구에는 뭘 기록한다?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갑구 양식은 기억하고 계시죠? 니은번. 갑구에는 제일 앞에 뭐? 순위번호란. 그 다음에 등기 목적란.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끝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양식.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작은 글씨는 다음 달에. 5번. 을구. 을구. 자, 기억번.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난 사항. 자, 그 다음 보세요. 만약 을구에 적을 사항이 없으면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보세요. 을구가 없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을구가 저희 기록상 없으면 굳이 둘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똑같죠. 니은번 을구. 을구 제일 앞에 뭐다? 순위번호란. 그 다음에 등기 목적란, 접수란, 등기 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요걸 맨날 그리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셨고 옆에 등기한 보시죠. 자, 이제 보세요. 자, 표제부의 기록예. 자, 토지 등기 기록되어 있죠. 거기 오른쪽 꼭대기에 고유번호 쓰여 있죠. 그게 이제 고유번호예요. 아까 말한 부동산 고유번호라는 거 이렇게. 오른쪽 꼭대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표제부라고 되어 있고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다? 토지의 표시. 자, 표시번호 몇 번? 1번. 접수는 2000년 10월 15일.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0번지.
지목원 대 면적은 359제곱미터. 지금 토지 등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제 소재 집원란, 지목란, 면적란 이렇게 와 있죠. 그럼 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표시번호 1번이고요. 그 밑에 가로치고 전 2라고 돼 있죠. 전 2는 무슨 뜻이라고요? 요거 네. 옛날 등기부 2번, 전에 등기부 2번이라고. 그러면 옛날 등기부 2번이 새롭게 옮겨 적으니까 1번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전 2란 말은 옛날 등기부의 2번 등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옛날 등기부랑 지금 등기부를 이룰 수 있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그럼 갑구 보세요. 갑구. 갑구 옆에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소유권에 관한 사. 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이제 소유권 이전. 접수는 2010년 5월 7일 5,762호. 등기 원인은 2010년 5월 6일 매매. 그럼 이제 이거죠. 5월 6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5월 7일 날 등기 들어왔네요. 그럼 이제 권리자란 소유자의 뭐 적어라?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거기도 마찬가지. 전 2부터 있죠. 그다음 이제 을구도 보세요. 자, 을구 옆에는 뭐라 써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똑같아요. 자, 순위번호는 1번.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접수가 2012년 10월 4일 제 73,333호. 등기 원인은 2012년 10월 3일 설정 계약. 똑같죠. 10월 3일 날 계약했고 10월 4일 날 바로 등기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권리자란 저당권 등기죠. 그럼 보세요. 근저당권이니까 반드시 뭐 적을까요? 이제는 채권 최고액이 들어온 거예요. 채권 최고액이 이제 5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채무자를 적어야 돼. 채무자. 우리 이렇게 해서 수업시간에요. 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액과 채무자도 꼭 적어야죠.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이니까 채권이 아니고 채권 최고액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럼 채무자 들어왔고. 그럼 이제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쭉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양식 한씩 보셔야 돼요. 양식을. 자, 이거 칠판 보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 이제. 그 다음 게 떠올라야 돼. 보세요. 칠판 보세요. 세 번째. 여기서 뭔가 하면 구분 건물이 나와야 돼요. 자, 고개 드시고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에요. 그럼 또 봐요. 자, 구분 건물 나왔죠? 그러면 구분 건물이 뭐예요? 아파트. 그럼 봐요. 문제 있어요. 아파트는 이제 문제가 요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아파트 101동 건물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우리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아파트는 지금 101호, 201호, 301호가 하나의 건물이죠. 문제가 뭔가 하면요. 크게 볼 때는 101동도 하나의 건물이에요. 101동 전체가. 그래서 봐요.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는 101동 전체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둬야 돼요. 특히 뭔가 하면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가 돼야 돼. 그럼 봐요. 이제. 그럼 101동이 하나의 건물이니까 제일 앞에. 제일 앞장은 무슨 자? 제일 앞장은 1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101동의 표제부예요. 그 다음 이제 또 봐요. 그 다음 101동의 갑구는 도요 말아요. 101동 갑구.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누가 어디에도 저도 잘난 척을 합니다. 나 이번에 아파트 한 동 샀다 이래요. 아파트 한 동 샀다. 들어봤어요? 누가 들어왔어? 손 들어 빨리. 누가 있어? 유병원이가 걘 가능해. 자, 그래서 반가운. 근데 봐요. 이게 이제 주의하셔야 돼. 아파트 101동 요거는 개인의 소유권 대상이 아니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제가요. 이제 강남에서 새롬에서 옛날에 15년쯤 전에 수업을 하는데 자, 101동은 소유권 대상이 아닙니다. 이랬더니요. 앞에 있는 분이 나 그 사는 거 봤는데 이래요. 안 된다니까 이랬더니요. 이분이 진짜 봤어요. 이래요. 어허 이랬더니 이 양반이요. 옆에 사람 딱 가르치더니요. 이 사람 갖고 있는데 이래요. 그래서 이제 황당해졌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뻗티는데 어떻게 있다고 뻗티는데 봤더니 그때가 언젠가면 그때가 구리시 있죠. 구리시에서 단층 아파트가 재건축이 막 들어갈 때였어요. 이 양반이 아파트를 101동을 샀어. 단층 아파트를 이렇게 생긴 거를 전체를 다. 근데 그거는 봐요. 그거는 아파트를 10채를 산 거지 101동을 산 게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10채는 살 수 있어요. 근데 101동을 살 수는 없다가 돼야 돼. 그게 그로 친하게 지냈잖아요. 바보 놓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101동은 개인의 소유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구는 갑구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럼 갑구가 없으니까 을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101동 자체는 여기 표제부 한 장만 딱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101동의 표제부예요. 그 다음 또 101호가 하나의 건물이죠. 101호에 뭐? 101호에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럼 102호도 또 하나의 건물이죠. 102호에 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그래서 쭉 이어서 이제 여기가 502호야. 502호에 뭐?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다 묶어서 여기가 1등기 기록이야. 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요. 1등기 기록은 한 장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세트라고 세트. 요게 1세트예요. 1세트. 그래서 뭔가 하면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주고 있다가 돼야 돼요. 요게 지금 법률 조문입니다. 근데 하나 더. 그럼 이제 보세요. 요게 지금 전체가 1등기 기록이죠. 제가요 301호 소유자예요. 그럼 제가 301호에 등기부 등본을 떼면 이거 다 줘요? 그때 뭘 줘? 그렇지 301호 주지. 301호에 뭐? 표제부 갑구 을구. 요거만 줘요? 아니지. 뭐? 그렇죠. 어차피 301호도 101동의 한 부분이죠. 그때는 1동의 표제부 요거 한 개랑 301호의 표제부 갑구 을구 요걸 주는 거예요. 요게 또 1등기 기록이야. 그게 뭔가 하면 구분 건물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가 돼야 돼. 이렇게. 좀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부 등본을 떼면 그럼 이제 몇 개 부분을 주는 거예요? 아니지. 무슨 또 두 개야. 1동의 표제부를 주고 그 다음에 3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를 줘야지. 네 부분이지. 그럼 봐요. 특징이 제일 앞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101동의 표제부. 그 다음 301호에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와야죠. 그 다음 이제 갑구가 오고 을구. 그럼 이제 요게 여기가 또 1등기 기록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문제. 표제부가 두 개예요. 한 개는 1동 건물에 관한 거. 한 개는 구분 건물에 관한 거. 오케이. 그럼 또 봐요. 좀 전에 우리가요. 자, 토지나 건물에서는 그냥 표제부가 하나였죠. 근데 뭔가 하면 구분 건물로도 달라. 구분 건물로 이렇게 표제부에 다시 표제부를 아래 위로 잘라요. 그래서 별계상이 들어와요. 보세요. 그럼 이거 1동 건물 표제부 윗부분은 뭐예요? 그렇지. 건물. 무슨 건물? 1동 건물의 표시 와야지. 1동 건물의 표시. 뭔가 하면 101동 전체에 관한 사항. 101동 전체. 그럼 이제 위에는 101동 건물이죠? 밑에는 뭐야? 그렇지. 위에는 101동 건물이 왔어요. 밑에는 이제 아파트 부지가 와야 돼. 밑에는 이렇게 불러. 여기는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그다음 토지의 표시라 불러요. 이 명칭이 중요한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그다음 또 자, 구분 건물 표제부예요. 301호 거. 그건 301호 표제부인데 위에는 뭐다? 301호 와야죠. 위에는 이렇게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 불러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오케이. 301호. 밑에는 뭐다? 그렇지. 밑에는 대지권의 표시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런 사항들이 이제 여기서 즐겨 시험 나오는 포인트예요. 특히 자 1동 건물 표제부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명칭을 정확히 보셔야 돼. 또 구분 건물 표제부 밑에 부분 뭐다? 대지권의 표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책 보세요. 여기 줄 거드릴게. 자, 일단 자 235 가세요. 235. 꼭대기에 이제 양가로 2번.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관한 특칙돼 있죠? 특칙입니다. 보세요. 거기서 자, 1번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자, 부동산 등기법은 찾았어요? 자, 등기법은 이제 줄 보세요.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이게 법률 조문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는 자,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기록은 지켜져 안 지켜져요? 지켜지고 있다가 돼야지. 있다. 그 다음 라고 규정하여, 자, 그 뒤에 보세요. 일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을 두고, 표제부.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을구를 두도록 하여 전부를 합하여 1등기기로 하고 있다. 1등기기로. 그래서 기억하세요. 요게 1등기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매년 뜨는 지문이에요. 자,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 또 보세요. 3번 지문. 3번. 다만. 자, 구분 건물에 등기사항 지명서 교부 또는 열람을 할 때 거기 보시면 등기사항 지명서 교부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우리 흔히 과거에 등기부 등초본 뗀다 그랬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런 말 없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불러요. 등기사항 증명서라 불러요. 등초본이 아니고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 교부하거나 열람할 때는 자, 무슨 체크하세요. 일동 건물의 표제부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해당 구분 건물에 관한 기록을 1등기 기록으로 본다. 그럼 그죠?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그때는 몇 개 부분을 준다? 4부분이죠. 일동 표제부 하나 주고 3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또 이제 1등기 기록입니다. 이렇게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장 가세요. 자, 238, 238. 양가로 2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 돼 있죠? 자, 체크하세요. 1번. 등기 기록 구성. 구분 건물의 경우 일동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만 두고 표제부만. 일동 건물을 각 구분한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을구를 둔다. 그럼 이제 거기 고유번호 나오죠? 체크하세요. 고유번호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자, 줄 그세요.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근데 느낌이 요것도 한번 시험 낼 수 있어요. 봐요. 아파트 딱 가보면 지금 101동이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랬죠. 또 101호, 201호, 301호도 하나의 건물이죠.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고유번호를 1동에 부여하는 거예요? 101호에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101호에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1동이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 3번. 자, 1동 건물의 표제부, 기억번. 1동 건물의 표시란. 자, 줄 한번 거볼게요. 자, 1동 건물 표시란이에요. 건물. 그러니까 제일 앞에가 표시번호란 돼 있고. 그 다음 접수란. 그럼 이제 소재 지번 및 건물 명칭 및 번호란. 그럼 이제 건물 내역란. 그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또 요거는 또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그럴 실력은 없고요. 자, 니은번호는 별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자, 표시번호란 나왔죠? 그 다음 소재 지번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다시 보세요. 자, 고개 드시고. 지금 명칭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 그럼 여기는 뭘 적어? 토지 표시라니까. 토지니까 그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온 게 아니에요. 뭘 외우길. 지금 명칭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니까 토지. 뭘 적으라고?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지. 뭘 외우길. 그대로요 그냥. 그럼 뭔가 하면 봐요. 지금 명칭이 1동 건물 표제부죠. 101동 표제부지. 그러니까 위에는 건물이 온 거야. 101동 건물이. 밑에는 뭐가 왔다? 아파트 부지가 온 거예요 그냥. 아파트 부지를 이렇게 불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이렇게. 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자, 4번. 각 구분 건물 돼 있죠? 자, 기억의 표제부. 또 A번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란. 이것도 그냥 줄만 긋 거예요. 외우지 마요. 자, 제가 표시번호란 나와 있고요. 그럼 접수란 나와 있고. 그럼 이제 건물 번호란, 건물 내역란. 그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거기까지만 이렇게. 그다음 이제 B번에 또 별표. 대지권의 표시란. 제일 앞에 자, 표시번호란 딱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대지권의 종류란, 대지권의 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또 한번 보세요 여기요. 지금 명칭이 대지권의 표시죠. 그러면 대지권 표시라니까 여기는 뭘 적어야 돼?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온 거지. 이렇게. 대지권. 대지권이라고.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이렇게.
그래서 지금 체크한 고기, 특히 이제 아랫부분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 계셔야 돼. 요게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 보셨고. 그럼 갑골구 있고요. 뭐 별분 적고. 옆에 가보세요. 239. 보세요. 일동 건물 표제부 돼 있죠? 101동 표제부예요.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일동 건물의 표시. 체크하고요. 일동 건물의 표시.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15년 10월 7일.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송동구 횡당동 157배 1필지 새로운 아파트 101동. 여기 이제 새로운 아파트 101동입니다. 옆에 하나 보니까 건물 내역에 철근 콘크리트 쪽 슬라브 지붕 5층 아파트 각지 면적 쫙 들어와 있죠. 요게 이제 뭔가 하면 여기가 이제 그 새로운 아파트 101동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칸에는 뭐라 써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거 별표. 줄 잘 그어놓고. 토지 표시예요. 보세요. 자, 밑에. 자, 표시번호 1번. 자, 소재 지번은 1점. 서울특별시 송동구 횡당동 150세 1. 지목원태 면적은 5만. 2번 2점 체크하고요. 서울특별시 송동구 횡당동 150세 2. 지목원태 면적은 10만. 이거네요. 토지가 두 필지네요. 여기가 이제 성동구 횡당동 150세 1, 150세 2 이렇게 두 필지 위에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체크하고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했어요. 다시 그 소재 지번을 다시 보니까 1점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 송동구 횡당동 150세 1 이렇게 나왔죠. 그럼 2점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1, 2 묶으세요. 이렇게 1, 2 묶어놓고 고기. 요거를 이렇게 해요. 여기를 토지 1년 번호라 불러요. 토지 1년 번호. 이렇게. 아파트 부지가 두 개인데, 이게 이 말이에요. 앞으로 157세 1번지는 1번이라 쓰고, 157세 2는 2번이라 쓰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를 그렇게 불러요. 토지 1년 번호. 이렇게. 1년 번호. 그 다음 이제, 자, 밑에 보세요. 자, 이제 구분 건물 표제부.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자, 표시번호 1번이죠? 접수는 2015년 10월 7일. 건물 번호는 1층 101호. 요거예요. 새로운 아파트 101동 101호.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쪽 51.67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칸에 뭐라 써 있다? 대지권의 표시지. 대지권. 이렇게. 자, 보세요. 표시번호 1번. 대지권 종류는 1.2 돼 있죠? 1.2 묶으세요. 1.2. 자, 그게 뭐예요? 그게 1년 번호예요. 그러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위에 나와 있는 157의 1번지. 2번은 157의 2 이 말입니다. 그리고 1년 번호가 이제 토지의 소재 지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 대지권 돼 있죠? 그럼 이제 대지권 비율이 뭐 15만 분의 47 이렇게. 뭔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 현재 101호 소유자,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만 사요? 토지로 같이 사와요? 같이 사요. 그래서 뭔가 하면 전유 부분 소유자가 아파트 부자진 권리, 요걸 이제 대지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소유권이겠지. 소유권 대지권. 그다음에 지분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아파트를 대부분 다 살고 계시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파트를 살 때 건물은 막 애지중지했죠. 근데 토지 지분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도 안 봐. 근데 재건축할 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 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봐야 돼, 이거를.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 우리 시험은 구분 건물이 시험 나와요. 특히 여기 일동 건물 표제부 밑에가 무슨 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거 하나. 그다음 이제 구분건물 표제부에서 밑에 대지권의 표시단. 여기가 이제 시험에 매년 뜨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오늘 명칭 잡으세요. 명칭. 이렇게. 그 나머지 좀 체크할 필요한 것만. 자, 보세요. 이제 2장 뒷부분은 큰 문제는 없고요. 자, 넘어가세요. 240페이지. 요즘은 폐쇄 등기부라 돼 있죠. 요거 외우지 말고. 자, 의만 보세요. 의만. 의. 등기한이 등기 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기록하는 때는 종전 등기록을 폐쇄해야 한대. 폐쇄. 이러한 구등기부를 폐쇄 등기부라고 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건물이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 무슨 등기해야죠? 멸실 등기.
그러면 멸실 등기를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등기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때 이제 등기부를 폐쇄하는 거예요. 뭔가 옛날에 종이 등기부를 딱 바인더에서 뽑아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습니다. 그거를 폐쇄했다 그래요. 이거는 의만 보시면 되고 세부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의만 보세요. 옆에 가서 이제 3번 보세요. 3번. 기타 장부. 241. 접수장 나와 있죠?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기억이 나나 안 나나? 갑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딱 하죠. 신청 딱 하면 등기관이 갑의 서류를 접수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해서 기록을 해야죠. 근데 뭔가 하면 등기관이 이제 의뢰 등기를 접수를 받았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접수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거기서는 일단 자, 1번에 1번. 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양가로 1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자, 신청 수수료 등을 기록하는 장부로서 접수장에 기록된 접수 번호에 따라 원조 등기가 실행된다. 이렇게. 접수하면 이제 접수장에 쓴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2번 체크하세요. 접수 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원칙 이렇게 1년. 그다음 이제 2번 공동 담보 목록 편철장. 2번 1번 체크하세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데 체크하세요. 5개 이상. 우리 시험에 3번 나왔어요. 5개 이상인데 신청서에 공동 담보 목록을 첨부하는데 이를 편찬한 장부를 공동 담보 목록이라 한다. 자, 기억하세요. 현재 공동 담보 목록이죠. 자, 이런 거 어때요? 이제 이렇게 할까요? 갑이란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에 딱 가서 돈을 빌려왔어요. 한 100억. 100억을 빌려오면 100억. 담보를 은행에 얼마쯤 제공해야 돼요? 100억보다 훨씬 많아야지. 근데 갑이요. 100억 나간 물건이 없어요. 막 끌어 모아야지. 자기 토지, 자기 집, 상가 넣었어요. 부족해. 그럼 이제 을의 토지, 병에 건물 집어넣어야죠. 그럼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100억에 대한 한계 담보죠. 그때는 보세요. 담보가 지금 몇 개예요? 5개죠. 이때는 담보 목록을 따로 만들어요. 100억에 대한 담보 목록을. 그걸 그렇게 부르죠. 공동 담보 목록. 이렇게. 보시고 이제 거기서 담보가 몇 개 이상? 5개 이상인데. 우리 시험에 3번 나왔거든요. 근데 3번 다 3개 이상 그러고 나왔어요. 자, 넘어가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자, 242. 3번에 등기부 부본. 자, 부본 동그라미. 자, 부본은 뭐예요? 복사본. 봐요. 지금은 이제 등기부가 이렇게 컴퓨터에 정보로 저장되어 있죠. 근데 이 정보가 바이러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워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면 지금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하고 나면 요거요.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놔요. 그거를 등기부 부본이라 불러요. 근데 얘는 충분히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체크합니다.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등기부 부본을 작성하여 하며 등기부 부본 자료는 법원 행정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잘 보관해놔야죠. 그럼 이제 2번. 자,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그거 중요해요. 등기부와 동일하게. 그럼 3번. 자, 등기부 전부터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 책임자는 등기부 부본 자료하여 등기부를 복구해야 한다. 뭔가 하면 요 자료가 이제 정보가 날라고 없어졌어요. 그럼 복구해야지. 그러면 보세요. 등기부 복구는 뭐로써 한다? 당연히 등기부 부본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 4번 이하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쭉 가서 이제 옆에 페이지 243. 자, 장부의 보존 및 관리라고 돼 있죠. 243. 보시면 거기 장부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보존 기한이 어때요? 다양하죠. 영구, 10년, 5년, 1년 쭉 나오죠. 자, 줄 긋지 말고 장부 보존 기한 참 다양도 하구나. 끝. 자, 심심하면 외워. 말 날리진 않아. 자, 보시고 자, 하나 딱 하나만. 등기부 보존 기한은 몇 년? 뭐, 등기부를 10년간 보존하라고? 누가 지금 10년 그랬어 지금? 등기부 보존 기한은?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244.
이번에 이제 등기부에 손상과 복구라고 돼 있죠. 여기 아까 우리 봤어요. 자, 보세요. 의 보세요. 의. 등기부의 전부들과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는 자, 대법원장은 체크하고요. 등기부의 복구, 손상방지 피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등기부의 이제 복구 명령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고안 체크하세요. 이렇게 대법원장. 그럼 권한의 의무는 일단 빼고 양가로 3번.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자, 보세요. 1번. 등기부의 전부들과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전사무용 책임과는 지체 없이 상황을 조사한 후에 처리 방법을 자, 체크하세요. 법원 행정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원 행정장한테. 그럼 2번. 등기부의 전부들과 손상된 경우에 전사무용 책임과는 등기부 부본 자료에 의하여 등기부를 복구해야 한다. 아까 줄 그었죠. 자, 등기부 복구할 때 복구 자료는 뭐다?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뭐 그 외에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여기 손상과 복구 여기 파트도 뭐 간단하게 지문 1개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옆에 가서 이제 3번. 자, 등기부 등의 공개. 자, 19회라 붙어 있죠? 하나 또 쓰세요. 27회.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할게요. 세부상을 많이 보지 말고요. 거기 이제 자, 등기부의 공개란 말이 우리 과거에 말해서 등기부 등초본 떼거나 열람하던 거죠. 여기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체크하세요. 거기 양가로 이번에 발급 신청 방법 돼 있죠. 제목만 읽으세요. 1번 출석 신청. 우리가 등기부 등본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등기소 가서 떼면 되겠죠. 그 이제 그게 출석 신청이에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인 발급기 체크하세요. 무인 발급기. 자, 그럼 이제 뭔가 하면 동사무소나 지하철역 가면 가끔 무인 발급기 있죠. 그것도 법에 쓰인 사항입니다. 무인 발급기. 이렇게. 제목만. 그다음 이제 또 3번에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인터넷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다. 등촌 필요하다. 그때는 이렇게 보세요. 방법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가 이제 방문 신청. 방문신청이고. 두 번째가 이제 무인 발급기. 세 번째가 인터넷. 그럼 요 3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요게 제일 많이 써요, 지금 인터넷 이렇게. 요거 이제 보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세부상 읽어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넘어가서 자, 247을 가세요. 247 3번에 자,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되어 있죠? 요게 등기 예규라는 거예요. 자, 뭔가 하면 예규가 현재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법률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법령 규칙이죠. 그 등기는 시행령이 없어요. 등기는요, 등기법에서 바로 규칙으로 넘어와요. 그 뭔가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 밑에 나오는 게 등기 예규라는 거예요. 예규라는 게 이제 등기하는 순서입니다. 순서, 등기한들이. 근데 예규가 이제 시험에 떠요. 몇 개 체크하고 갑니다. 자, 일단 1번에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체크하세요. 첫 번째, 등기 기록 열람. 열람은 뭐예요? 등기부 보여줘 그 말이죠?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등기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돼 있죠. 그 옆에 쓰실래요? 요게 등초본이에요. 등초본. 옛날 우리가 등기부 등초본 뗐죠. 근데 그런 표현을 앞으로 쓰면 안 되고 이제는 이렇게 불러요.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초본 발급이 아니고 뭐라 부른다?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그럼 이제 3번. 등기 신청사항. 그 다음 체크하세요. 사건 진행 상태 확인. 이거예요. 지금 갑이 등기소에 등기 신청했죠. 근데 갑이요. 지금 자기 등기가 지금 등기소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절차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불러. 사건 진행 상태 확인. 이렇게. 그거 이제 보셨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자,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 사실의 전저편의 고지. 체크하고요.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갑이 등기를 신청했죠. 신청을 하거나 그럼 이제 등기한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등기부에 기록했죠. 뭔가 하면 갑의 등기가 이제 신청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갑의 등기가 접수가 되거나 등기하고 나죠. 인터넷으로 알려줘요. 갑한테. 이렇게. 그걸 이제 그렇게 불러요. 거기 이제 체크하세요. 이제 사건 접수 및 처리 사실 전조편의 고지. 자, 그러면 혹시요 올해, 작년, 재작년 최근 한 4, 5년간 등기해 보신 분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소가 갑한테 문자도 보내줘요. 몇 월 며칠 날 접수번호 몇 번에 무슨 게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또는 뭐 등기하고 나면 그때도 문자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제 처리 사실의 전자편의 고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는 거는 현재 법상 얘기는 아니고 실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5번. 자, 등기기록 발급 확인. 자, 그거 별표. 옆에 줄 보세요.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상 지명서의 진위 여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거예요. 이제 갑이랑 을이 계약을 하려고 딱 합니다. 근데 갑이요. 보세요. 을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인데 을이 갑한테 등기부를 딱 줬어요. 그럼 이거예요. 이제 매수인은 을이 주는 등기부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해요. 그 등기부를 요걸요 스캐닝을 딱 떠가지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불러. 등기기록 발급 확인. 중요한 건 인터넷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줄 다시 줄거놓으세요.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 그걸 뭐라 부른다? 등기기록 발급 확인. 이렇게. 인감증명서 발급이야. 인감증명도 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 신청의 특칙인데 신청 특칙은 거기 체크하세요. 그 다음 자 248에서 꼭대기 줄 보세요. 제일 끝에 신청서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청서 제출. 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초본 열람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신청서 제출해요 말아요. 인터넷이니까 당연히 제출할 수가 필요 없는 거지. 그 말이죠. 필요상인 게 아니지. 그럼 2번은 일단 넘어가시고 자, 3번 체크하세요. 3번에 양가로 3번 별표. 사건이 계류 중. 계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자, 사건 치기 좋은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죠. 그럼 등기관이 의뢰 서류를 접수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를 신청을 딱 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접수를 받았죠. 그럼 의뢰 등기는 언제 등기부에 등기할까요? 언제 등기한다? 봐요. 요게 법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뢰 등기가 오늘 오전에 들어왔어요. 오늘 오전에. 그럼 요거는 의뢰 등기는 내일 오후 6시까지. 내일 오후. 바로 등기가 아니에요. 심사를 해야 되니까. 또 봐요. 의뢰 등기가요. 오늘 오후에 들어왔어요. 그럼 요거는 내일 모레 정오까지 등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그러면 접수가 됐고 등기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요거 어때요? 갑이 이제 좋은 건수가 있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등기가 딱 갔어요. 그럼 갑이 어리버리한 병을 딱 꼬셔. 내가 소유자거든 등기부 떼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병이 등기부를 딱 떼보면 어떻게 돼? 가부돼 있잖아요. 그럼 좋지? 근데 국가가 이거 안다는 소리예요. 그게 계류 중인데야. 자, 봐요. 계류 중 1번. 자,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 열람. 그 사실 알려준다. 뭔가 하면 병이 등기부 열람하라고 했죠. 뭔가 하면 의뢰 등기가 접수는 됐는데 등기 안 했어요. 이게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요 병이 등기부 열람하러 오면 등기부 딱 보여줍니다. 근데 알려줘요. 의뢰 등기를 접수했는데 등기 안 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병이 이제 안 사겠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2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등기 기록에 관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상 지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예요. 등기상 지명은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발급을 해주면 어떻게 돼? 병은 소유자를 누구로 믿어요? 갑으로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못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다만 등기 기록에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걸 뭔가 하면 이렇게 되세요. 이런 경우에 등기부를 딱 떼보면 등기부를 딱 주는데 여기 스탬프가 딱 찍혀 있어요. 계류 중 딱 찍혀 있어요. 그럼 이제 신경 쓰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계류가 한 번쯤 답으로 뜰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열람의 종류. 자, 줄만 긋게요.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이죠. 2번은 등기사항 일부증명이죠. 그러니까 명칭 먼저 체크하세요. 전부, 일부. 이렇게. 그 뭔가 하면 우리 흔히 과거에 등기부 등본 그랬죠. 등기부 등본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이에요.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등기부 초본이 등기사항 일부증명. 명칭이 바뀌었어요. 또 이제 또 특징이 또 있어요. 또 보세요. 4번에 1번.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줄줄도 그세요. 우리가 원래 등기부를 딱 보면은 전부 다 봐야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만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 가로치고 현재 유효사항 형태 열람에 있어서 열람 당시에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관련 사항만을 볼 수 있다. 뭔가 한번 보세요. 등기부를 딱 보면 등기부에 설정 말소, 설정 말소도 있죠. 굳이 말소된 등기 또 볼 필요가? 그때는 그거 빼고 뗄 수 있어요. 현재 유효사항만 이렇게. 그래서 전부가 두 가지예요. 전부가 다 나와 있는 거 있고 현재 유효사항만 나온 게 있고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쓰지 말고. 그럼 또 2번 보세요. 자, 등기사항 일부 증명. 옆에 보세요. 자, 부동산 등기부의 경우에 자, 특정인의 지분 하나. 두 번째 현재 소유 하나. 또 하나 지분 취득 이력 등 특정 구간을 볼 수 있다. 요게 일부 증명입니다. 이렇게. 쭉 가서 7번 양가로 7번. 자, 그 이제 줄 잘 그세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한 특칙. 자, 1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자, 첫 번째 줄 그세요. 등기사항 전부증명 가로치고 말소사항 포함. 요게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증명 가로치고 현재 유효사항. 요거는 굳이 말소된 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빼달라 그 말입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그 다음 이제 등기사항 일부증명 가로치고 특정인의 지분. 갑의 지분이 얼마냐 물어보면 알려줘요. 또 이제 자, 등기사항 일부증명 현재 소유 현황. 자, 보세요. 소유자가 많을 수 있죠. 공유인 경우에 헷갈려 죽겠어요. 뭐 보니까 그때는 이거 하면 알려줘요. 현재 누구냐 쫙 알려줍니다. 소유자가 이제 뭐 갑을병정이 있는데 지분이 얼마씩 있다 딱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또 이제 자, 또 하나가 이제 등기사항 일부증명 가로치고 지분 취득 이력. 자, 갑이란 사람이 계속 지분이 막 바뀌어요. 그럼 그 지분 변화 과정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세요. 현재 이제 전부증명이 두 가지죠. 뭐와 뭐. 말소항이 포함된 거, 현재 유효사항이 나오는 거. 두 개. 일부는 세 가지죠. 뭐. 특정인의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요게 시험 문제예요. 현행법이 허용하는 등기사항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럼 5개 말고 다른 거 하나 집으면 되겠죠. 이렇게. 지상권 취득 이력. 있어요? 없어요. 그 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딱 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현재 등기법은 이제 3교시부터가 진짜 등기법이에요. 지난주 3시간, 오늘 앞에 2시간은 민법상이었어요. 민법이었고 이제 등기는 이제 진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이렇게 하세요. 집에 가시면 반드시 민법상 보셔야 돼. 물권법 총론.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등기는 이제 3년부터 진짜 등기법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진짜 등기는 어려워요.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보시고 근데 등기를 모르면 민법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등기가 이제 민법 때문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